네. 카메라 체질. 부러운 체질입니다. 카메라 체질인 것인가 물음표가 붙었는데 누구 얘긴지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검에 마약 수사 강력부를 설치해라라고 좀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 마약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이 부서, 별도 부서가 마약부가 있었습니다만 반부패부랑 통폐합이 됐었는데 오는 6월, 7월에 있을 검찰 인사 때 조직 개편을 해서 아예 따로 마약 부서를 만들어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도 있었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저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한동훈 하는 이 목소리까지 지금 들립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약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민주당 쪽 인사에 유출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한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 녹취록 등등 이 인사청문회 때 아마도 나온 이 자료인 것 같다라는 건데 인사청문회 때 자료가 돌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볼까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주요한 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보통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모든 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 자료다. 가리지 않은 인사청문회에 실제 이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는 이게 원본으로 돌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최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도는 거는 이건 사실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부상 비밀 누설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사 검증을 위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국회가 그리고 국회가 제출됐던 내용은 아주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와 네. 같은 것은 업무상 비밀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네. 넘어서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유출된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역추적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안이 국민의힘 쪽에 통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어느 진영에서 나갔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함부로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온 가족의 어떤 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동산 매매 정보를 비롯한 재산 일체 정보가 나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발가벗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명백하게 그 유출된 원인을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개인정보가 지금 누가 유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민주당 쪽 인사였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가 궁금했었던 거죠. 한동훈 장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받아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김남국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시죠. 네, 한동훈 장관의 평소 어법과 화법이 원래 저랬던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나와서 일정하게 설정이 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따르면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평소에는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평소에는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TV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러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일단 말씀 듣고 있기로는 원래 좀 샤이하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법무부 이런 쪽에도 보면 되게 젠틀하고 약간 샤이하고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저도 좀 듣는데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
그러니까 또 논리적으로 이거는 명확한 어떤 설명이나 해명,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 원래 좀 샤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카메라가 체질인 건지 카메라를 들이대면 또 말을 굉장히 또 잘하더라.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 의원님, 네. 저는 어떤 민주당 쪽 이 분께 뭐라고 들었냐, 한나 땡이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 총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한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죠. 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민주당과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의회 경험을 해봤는데 네. 의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요 피투기가 싸워요. 아 의원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막상 이제 뭐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송출되는 그 장면에서는 아주 준비된 단어, 준비된 어법만 써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정치인 그러니까 의원이 만약에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의원들끼리는 엄청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네. 막상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온갖 쇼맨십을 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체성은 공무원의 자리에 적합한가, 정치인의 자리에 적합한가, 사실 후자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샤이하지만 카메라만 돌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미 공무원의 자리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의 활동의 어떤 정체성은 정치인에 가깝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한동훈 장관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세심하게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계속 모두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청원 사이트에 또 한동훈 장관 관련한 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청원이냐? 네. 지금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번에 MIT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서 안 된다라는 이런 지금 청원이 올라온 건데 이력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좀 미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주요한 좀 위험하다는 신호다. 라고 이 청원인이 지금 쓴 내용인 건데 현재 일단 한 16,000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런 글이 지금 올라온 건데요. 미주맘스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 한동훈 장관의 딸 MIT 공대 보내면 안 된다. 입학을 좀 취소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건데 또 여기에 대항해서 대항하는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무슨 청원이냐? 반대 청원인데 한국 정치인의 딸이 MIT에 입학하는 거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중지해라 라는 겁니다. 이 아빠가 여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여당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소속은 아닙니다. 네,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추측하고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한 520여 명 정도 지금 서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 사이트에 한동훈 장관의 딸이 MIT에 간다라는 게 싸움으로 붙었습니다. 김수철 원장님.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이렇게 추상적인 워딩을 가지고 청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는 것 자체가 네. 안타깝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조국의 딸 그 조민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요즘 이제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하고 그러시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부산의전원에서 입학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다니면서 뭐 시민 조국 또 뭐 인간 조국으로 살겠다 딸을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하면 이런 것은 좀 굳이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원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적절한 어떤 싸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시민의 행동을 네. 제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한동훈 장관이 부당한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자녀의 어떤 입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뭐 입학을 취소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 변호사님, 청원 이 사이트, 이 지금 청원들이 뭐 입학 취소, 뭐 반대, 뭐 이런 사이트 자체가 청원 사이트가 제대로 된 사이트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그냥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동의도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그렇던데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있는 줄 어떻게 알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거꾸로 네.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나라 망신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위터가 뭡니까? 결국은 뭔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국내에 있는 문제를 해외까지 가가지고 해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한국에서 뭐냐 이런 걸 볼 때 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 사실 부끄러운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